지부에 함께하게 될 배우분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배우님부터 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2시간이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영화 내 작품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링링데이에 이렇게 태풍을 뚫고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 연출한 이모정입니다. 오늘 난이도 9주인데 와주셔서 김정배우 연기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의만 연출한 김인선입니다. 고민정 배우님 덕분에 오랜만에 또 이 영화도 보게 되고 또 다른 영화들도 보게 되고 이런 공간도 알게 돼서 좋네요. 네, 아무튼 재밌는 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한 저는 말을 아끼고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돌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질문 정리하시기 전에 첫 질문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거의 안 하는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배우님, 그러니까 세 분한테 하나씩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보통 제가 처음 지부를 하게 되면 감독님들한테 여쭤보는 거는 처음 시작? 약간 어떤 소재에서 시작을 했다든지 주제의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쳐가는 한 컷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분 감독님은 이 첫 시작이 어떤 때였는지 한번 떠올리신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제가 배우전을 하게 되면 그 배우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상영하는 작품을 보는데, 특히 이번에 국민정 배우님 때는 좋은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더욱 그 배우님이 이 작품을 보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골라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네 작품을 이번에 함께 하시게 된 거를 왜 이 작품들이었는지 관객들한테 한번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에 이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민정 배우도 그때 처음 만났었고, 그때 이제 그 졸업 영화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좀 내가 잘 아는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좀 개인적인 이야기, 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요. 그 민정 배우는 날 놓아줘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매우 좋아하는 영화였고, 그 영화에서 이제 알게 돼서 목소리도 너무 좋고 좀 독특한 어떤 분위기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랑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빠의 맛을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민정 배우님이랑 많이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는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작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개막작 단편 3개의 묶음을 하는 인디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중에 하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안을 제가 받고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당시에 작년 여름쯤에 계속 집에서 식거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어가지고 계속 답답하고 고독하게 집에 있었는데, 바깥에서 처량하게 개가 짖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집 바깥에 계속 창가를 찾아봤더니 한 군데에서 어떤 강아지 꼬리 같은 게 영화에서처럼 보여서 거기에 있는 강아지랑 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마침 그 시기도 제가 좀 극복하고 싶은 것도 있고 영화의 인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정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된 거는 원래는 주인공 역할로 제가 위 역할로 생각을 했다가 그 이우정 배우랑 공미정 배우를 둘 다 위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다 되게 우위에 어울리지만 민정 배우님은 영신 역할을 굉장히 연기를 잘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부터 제가 아는 배우 중에서 제 연기 잘한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꼭 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신 역할을 부탁드렸고 그래서 흔쾌히 맡아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네 작품 다 과정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여성 중심 서사의 이야기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감독님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당연히 디테일할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도 배려도 되게 많았고 제가 되게 이해받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었고 일단 과정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단편적인 제 모습보다는 진짜 인간적인 저를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캐릭터와의 접점을 찾아서 그 접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찍었을 때 순간순간이 다 기억에 남는 제가 이제 장면들이 있거든요. 저도 경험? 되게 좋은 체험? 그런 게 다 한순간씩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 좀 생각이 정리되신 분이 있다면 첫 질문을 용기 있게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따로 무선이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질문해 주시면 특성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너무 힘드셨죠? 2시간 동안 없으시다면 데뷔를 좀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편 다 좋아하는데요. 성인식을 처음 보여주고 싶었다, 같이 이제 의논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성인식이 구조적으로 이제 막 졸업이 유예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인물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을 깔아줬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사실상 거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보편적인 시각이랑 조금 다른 선택, 행동, 말을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을 보여주는데 그런 인물을 보여줄 때 감독이 판은 깔아놓지만 이게 완전 그냥 미워 보이고 이게 빌런처럼 보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그럴 때 그 인물을 맡아주는 배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연기력에 대한 뭐 그런 믿음 같은 게 없으면 못 맡길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고발적일 수도 있는 어떤 질문을 던져준 영화라고 생각해서 배우님이 처음에 그 역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음 이 인물을 받아들였는지가 궁금했어요. 첫 시작. 처음부터 그냥 완전 공감이 됐었던 건지. 아니요, 공감이 되지 않았고 너무 의존적인 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 엄마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 같으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편지를 꾸기거나 뭐 처음에는 찢는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었는데 나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고 그래서 합의점을 본 게 꾸긴 거였고 근데 그런 거였어요. 어쩔 수 없는 이제 리얼타임이 아니라 영화적 시간이기 때문에 영화적 시간 안에 그거를 다 몰아넣었어야 됐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지점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보여줘야 됐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꾸기고 뭐 버리고 그런다면 어떤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랑 진짜 시간이라면 유서를 어딘가에 숨기거나 뭐 상황을 처리해서 나중에 뭐
뭐 유서를 다시 내가 뭐 이렇게 버리거나 그럴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감독님이 원하는 그 시간 안에 그걸 했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근데 저는 끝까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 정신 상담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 진짜 극단에 다다르면 본능적으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래서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좀 몸으로 일단 살아보려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는 굉장히 힘들었고 마음이 닿지 않은 채로 했던 건데 해야만 했어서 제가 그냥 맞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듣고 싶었습니다.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분? 올라가다 말다 하실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네. 내가 필요하는 전환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보면서 우이와 영신의 관계성이 되게 리얼리티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반대의 성향이. 근데 저는 우이의 입장에서 되게 이입을 해서 그 영화 속에서 알아봤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관계성에서 어떤 입장으로 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왜 이런 관계성을 구축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통 저 안에 있는 어떤 성격적인 모습을 배우들한테 그 캐릭터에 부여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영신은 그 중에서도 어떤 저 극단의 저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좀 상상해서 쓰는 면도 있는 캐릭터고 저는 실제로 우위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많이 상담을 들어주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한테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헤매는 존재들이 좀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저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업무들이 집에서 하는 편이라서 좀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나의 파문을 일으켜줘야 이 사람도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자기 안에 뭐가 보여있는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영신 캐릭터를 더 극단적으로 그렇게 반대되는 인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네. 다음 바로 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감독님 두 분 이번에 이 세 번째 영화 감독님이 이번에는 같이 참여를 못 하셨는데 이거가 한 달이 안 됐죠? 촬영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정말 빠르게 적어서 아마 이제 좀 최종 완성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두 감독님이 이 영화 어떻게 봤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특히나 공중배님이 이 영화를 급격하게 추천해주셔서 이거 어떠냐고 했어요. 전 그냥 좋아가지고 같이 했는데 두 분 감독님 어떻게 보셨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무척 재미있게 처음에 자다 일어나서 커피 갈 때부터 벌써 진짜 자다 일어나는 모습인 것 같아서 뭔가 리얼리티를 확 느꼈고 영화 안에서 되게 롱테이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문혜인 배우님이랑 두 사람이 앉아서 되게 오랜 대화를 나누고 또 화장실 앞에서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롱테이크로 그 촬영이 됐는데 그런 연기 호흡 같은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대화 장면을 찍을 때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쭉 이어서 찍었을 때 그 대사와 대사 사이의 어떤 막 혹은 그 리듬감 같은 것들을 진짜 대화하듯이 하면서도 또 너무 지루하지 않게끔 잘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의 합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민정 배우의 좀 장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진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본인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재미있었고 이 두 여배우의 케미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민정 배우님이 여자 배우들이랑 케미가 좀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거의 진짜 놀라울 정도로 문혜인 배우님이랑 케미가 잘 맞으셨고 외모 같은 경우도 머리카락 색깔도 그렇고 이상하게 비슷한데 다른 그런 느낌들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민정 배우님이 이 영화에서는 대사들을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대사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끌어가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장면들에서 약간 이상한 호흡을 삑사리같이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마주치고 나서 갑자기 오리걸을 경보하듯이 걸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게 고뇌하고 있고 막 생각이 많은 여자였다가 갑자기 되게 편한 감칠맛 나는 연기 같은 느낌으로 자기 믿음을 막 보여주면서 가는 그런 장면들이 역시 고미정 이거 대단하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기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민정이가 막 화내는 그 장면은 되게 울컥했어요. 그리고 진짜 같은 연기를 또 진짜 했구나. 진짜 같은 연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로 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되게 좋게 봤습니다. 배우님이 저한테 보내주실 때는 후반작을 사실 거의 다 편집고 온 상태로 보내주셨는데 분명히 이게 딱 떨어지게 마음에 드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셨겠지만 어떤 이유로 이 영화가 처음에 딱 마음에 드셨는지, 그러니까 가편집본 보시고 어땠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사실 제일 최근에 찍은 작품이고 그냥 별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최근에 찍은 작품들도 안 보내드렸을 뿐이고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아무 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그 혜인 언니랑도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희영 감독님하고도 되게 재밌었고 사실 진짜 최근에 찍은 걸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민망해하셔가지고 질문이 또 그 사이에 생기신 분 계실까요? 예. 영화 한객 배우보다 먹는 장면이 다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러 엔진에서 더 먹는 장면이 혹시 있으시나요? 엔진을 내서 일부러 더 먹어. 네, 아니요. 그게 먹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그냥 한 번에 먹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되게 여러 번 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제 먹어야만 하니까 그래도 맛있게 먹으려면 또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일부러 NG를 내진 않고 먹는 씬 할 때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죠. 감사합니다. 영화 몇 편 다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너무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거는 아빠의 맛을 보면서 민정 부모님 궁금한데요. 아빠를 없는 사람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 만나러 가는데 막상 보면은 역시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되게 지배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첫째가 미움이라는 감정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둘째랑 정반대로 둘째는 오히려 아빠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첫째는 아빠를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보러 가기 전에는 어떤 결심을 하고 보러 가는지 그 심리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영화 제목들이 다 와닿는데 두 개의 물과 한 개의 라이터는 그것만 조금 두 개의 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아빠의 맛.
아빠를 보러 가게 되는 어떤 마음이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빠를 사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어렸을 때 이제 헤어지게 돼서 근데 이제 엄마는 결혼하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문득 그냥 사진을 보고 나 진짜 엄마도 안 닮았고 대동생은 엄마랑 많이 닮았는데 나는 뭐 안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문득 네 눈은 아빠 닮았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진짜 문득 갑자기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은 안 났지만 그때 문득 아빠의 얼굴이 궁금했고 그래서 사진첩을 보게 된 거고 근데 아빠의 얼굴이 잘려져 있잖아요. 근데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뭐 수소문 하면 알 수 있고 영등포 고모한테 물어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뭔가 그런 남아있는 숙제를 하는 느낌이었던 거야. 나는 이제 아빠를 보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왜 그렇게 연락도 한 번 없이 그렇게 매정하게 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하는지. 그래서 무작정 용기 내서 찾아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거 찍었을 때는 이상하게 정말 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김준배 선배님 그 아빠 역할로 나오시는 분 선배님 이상하게 그 영화는 저한테도 저 아빠랑 약간 관계가 좀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아빠를 생각하면 먹먹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이입도 잘 되고 진짜 되게 좀 그랬어요. 진짜로 여겨졌어요. 제가 그 경원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개의 물과 한 개를 그거 저도 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물이 두 개가 나오고 라이터가 한 개가 나오잖아요. 두 개의 물과 한 개를 했던 어떤 친구가 두 명이 물 먹는 얘기야? 한 명의 남자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도 했고 저는 근데 그 뜻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약간 그런 제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윤정 배우님이 어떤 작품을 보고 선택을 하시거나 하실 때 이 작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거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그 작품을 들어가실 때 뭔가 임하는 자신만의 뭐 약속이나 난 이거는 꼭 해야 한다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평소에 가치관 같은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 근데 작품을 되게 많이 하질 않았고 뭐 선택하는 입장은 사실 아니고 저는 여전히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작품을. 그래서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작품을 이제 받았을 때나 이렇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글을 이렇게 술술 읽히고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작품이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캐릭터로서 합당하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재밌고 캐릭터가 매력있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작품을 대할 때 태도 네. 10년? 10년이요? 10년은 뭐 10년이요? 자신과의 약속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저도 작품을 진짜 많이 안 했어요. 저 이제 재작년 뭐 한 2, 3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고 사실 그 아빠의 맛이 외부에서 지금 거의 첫 작품이고 졸업하고 나서 찍은 첫 작품이에요. 단편은 그 전에 뭐 장편 하나 한 거 있고 그리고 나서 2, 3년을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후에 또 몇 작품 찍고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렵다. 약속 어떤 약속? 그런 거 있어요. 동료 같이 하는 동료들과 재밌게 찍자. 같이 하는 동료들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고 최대한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로 하고 윤리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건 다 진짜로 해서 나 스스로도 진짜로 믿게 하자. 그러려면 물리적인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그 말도 그 진짜가 되려면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이게 허구된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답이 됐나요? 네, 다음 또 있으신가요? 네. 그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랑 혹시 이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역할 있으면 제일 좋아하는 영화요? 저 좋아하는 영화 진짜 많은데 제가 최근에 지금 막 생각나는 거는 저 안드레아 아놀드라고 영국 여자 감독이 있는데 피시탱크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아메리칸 허니도 좋아하고 그분 단편 그 말벌도 진짜 좋거든요. 그분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 지금 약간 오락가락해가지고 저 약간 멜로 해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여자 캐릭터 여자 케미 이런 역할은 되게 그래도 종종 이렇게 해왔는데 이상하게 뭔가 사랑 이런 아무튼 남자랑 이렇게 사귀거나 연애하거나 전혀 없었나요? 네, 전혀 없고 없어요. 있었나?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널리 알려주세요. 정말로 원하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랑꾼인데 왜 사랑 역할을 못할까 이런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저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하고 싶다고. 무슨 소리지? 네, 다음 또 있으실까요? 저는 한가지 피처 상영할 때 메라피라는 전화 영화를 봤는데 그때 민정 배우님이 영신이가 야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보러 왔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감독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감독님이 처음에 그 시나리오 쓰실 때 감독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바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처음에 시나리오 쓰게 되면은 영신이랑 캐릭터가 되게 누웠을 텐데 근데 영화를 보면은 영신이가 갈등 부분에 갔을 때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얄미운 캐릭터이면도 죽지 않게 그런 부분인데 그 조화점을 어떻게 맞추셨는지 실제로 제가 이제 친구들 연애 상담, 결혼한 친구들의 또 부부 상담을 해주다 보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응대를 하는데 끝에는 너 몰라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나는데 나의 공들인 노력과 이해하려고 했었던 나의 마음과 그런 게 되게 수포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생각해보면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내 상황과 내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만큼 나도 아무리 들어도 저 친구의 진짜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신이를 되게 얄미운 캐릭터로 그렸지만 동시에 되게 애잔하게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저 삶, 약한 건 아니지만 좀 얄미운 인물로 보이지만 저 삶 안에서는 되게 고통스럽고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의 가장 큰 혼란기에 있는 상태인 저 인물인데 얄밉게만 보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편집하고 촬영 끝나고 나서
그 촬영하면서 되게 고마웠던 거는 민정 배우가 영신을 연기해 줌으로써 저한테 그런 영신을 설득해 준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는 제가 우희 입장에서 우희 역할에 몰입한 것만큼이나 영신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이해받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아빠의 맛을 저도 그 영화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한때 못 찾아보다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이 영화가 그 아빠의 맛이라는 타이틀하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포스터를 보고 되게 강렬해서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였던 건 약간 뭐 대략 짐작은 저는 보면서 되긴 했는데 분유화시킨 선글라스 이 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고 그냥 궁금했던 건 결국 저 영화가 끝나고 주인공은 그 치킨이 아빠가 만든 치킨이라는 걸 말했을까 안 했을까가 그냥 좀 딱 떠오르긴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답이 궁금합니다. 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포스터가 그 김예은 배우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디자인도 잘 하셔가지고 그때 만들어 주셨는데,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한 일인데 뭔가 이렇게 혈연으로 이어진 어떤 관계라는 것이 속박이기도 하고 또 너무 운명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떼어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될 수 없기도 하고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집마다 뭐 이렇게 문제 없는 집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컸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좀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다 섞여 있고 뭔가 닮고 싶지 않은데 닮아간다고 얘기를 들을 때 그거를 되게 부정하고 싶지만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한테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여러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선글라스라는 것이 담고 싶은 부분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소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치킨은 그냥 제가 치킨을 좋아하고 그냥 이 영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이 경원이라는 친구의 한때를 다루고 있는데 좀 그냥 우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먹으면서 좀 그래도 계속 잘 또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뭔가 약간의 희망적인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킨이라는 거를 넣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막 가물가물해요. 네. 질문 있으시면 오늘 짧고 굵게여서 딱 2개 정도 받고 깔끔 끝내려고 하거든요. 있으신가요? 아빠의 맛도 되게 재밌게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아빠라는 존재가 영화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내부적인 존재로도 느껴지고 또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믿고 동시에 약간 한심을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어딘가 불쌍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침대에서 경원이 과연 이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갔을지 아니면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것처럼 살아가는 말에 따라서 되게 궁금하고 만약 감독님이나 배우님이 경험했다면 어떻게 이런
아빠를 다시 만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각자 그냥 아빠가 어쨌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불행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래도 잘 살아서 오히려 그냥 잘 사는 걸 보는 게 더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서 아마 경원이는 그날 뭐 기분이 뭐 어땠던 간에 조금은 더 홀가분하게 앞으로 계속 잘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네. 네, 저도 감독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문득 이게 제가 6년 전에 찍었잖아요. 6년 전? 근데 그때 이제 아빠랑 헤어지고 안 본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쯤 제가 만약에 그 동네 근처를 간다면 아빠 치킨집을 한 번은 볼 것 같아요. 뭐 만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치킨을 살 수 있다면 치킨을 한 번 정도 사와서 또 엄마랑 동생이랑 먹지 않았을까? 좀 약간 그럴 지금의 여유는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아니었는데 지금의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쿨하게 끝내죠. 이게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두 감독님 영화, 특히 한낮의 피크닉이 이제 개봉이 거의 종료가 되고 뭐 추후에 상영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영이고요. 아빠의 맛은 아까 말씀해주신 걸로 거의 한 4, 5년 만에 상영하시는 거라고 GV도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또 기회가 생길지 없을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관객한테 하는 인사, 배우에 대한 배우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러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감독님들은 자기 작품이 관객들이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시고 관객들한테 그냥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우님은 제일 그래도 감사한 관객분들한테 마무리 인사해주시고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그 단편 영화를 전에 찍긴 했었지만 그 연기자와 처음으로 작업한 작업이기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비전문 배우들과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좋은 배우들과 인연을 쌓게 되고 그리고 또 공민정이라는 저 때는 이름이 김희정으로 활동해서 크레딧에 김희정으로 올라가는데 네, 이런 매력적인 사람과 같이 작업했었다는 거를 제가 계속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왠지 앞으로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업했던 시간들, 이 영화들이 더 자랑스럽게 기억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네, 또 다음 작업도 만나서 또 언젠가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저도 이번 영화를 작업하면서 가장 크게 제가 수학을 건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민정이라는 존재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촬영할 때는 되게 존댓말 쓰고 깍듯하게 서로 이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낯선 사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친해져서 막 서로의 이제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잘 알고 서로 일상을 많이 공유하는 친구가 되어서 되게 든든하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이어가면서 다음 작업까지 친구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친구를 떠올릴 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가 필요해질 때 그리고 공민정 배우라는 사람이 보고 싶어질 때 그게 되게 저는 고마운데 그 공민정이라는 사람도 되게 좋지만 민정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영신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짠하게 마음이 남거든요. 이 친구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실 때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막 작품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경원이랑 영신이는 이게 제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되게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로. 그래서 그런 두 캐릭터를 만나게 해준 이 두 감독님한테 너무 고맙고, 오늘 이렇게 자리 진짜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진짜 이 늦은 시간까지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써주시고 집을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하고 마지막 안내 좀 드리면 끝나고 사실 아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으시면 감독님, 배우님 좀 붙잡고 귀찮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는 그대로 영업을 지금 하는 곳이어가지고 만약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자유롭게 있으셔도 되고요. 저 또한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그 균일하게 높은 퀄리티의 영화들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생각에.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감독님, 배우님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관객분들에게 제일 감사하고요. 서로에게 박수 쳐주면서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